네, 오늘 이용교육 과정에서 제가 사용한 자료랑 이 녹화 영상은 여러분들이 신청 때 이제 입력해 주신 이메일로 교육 이후에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다시 복습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그렇게 녹화 영상을 활용하셔서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용 교육은 연구자를 위한 랩폭스 이용 교육이고요. 랩폭스 네, 참고 문헌 관리 도구입니다. 서지 관리 도구. 참고 문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예요. 오늘은 연구자분들을 위한 참고 문헌 관리 도구 쓰임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는 참고 문헌 관리 도구 어떤 도구인지,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또 이제 랩폭스 계정 생성하는 방법과 기본 기능, 어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참고 문헌 또 다양한 인용 스타일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 사용하실 때 랩폭스를 활용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5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참고 문헌 관리 도구가 무엇이고 랩폭스 계정 생성하는 방법, 랩폭스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전반적으로 참고문헌 관리 도구 연구자 입장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고문헌을 수집하는 방법 안내 드릴 텐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보내기 혹은 인용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 혹은 이제 표준 포맷으로 RIS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활용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혹은 웹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서 자원을 수집할 때 Save to RefWorks라는 기능을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뉴 설명 드릴 때 중간에 이제 어디서 하는지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참고 문헌을 토대로 이제 레퍼런스 리스트, 그냥 리스트만 만드는 거예요. 인용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리스트를 간략하게 만드는 방법 안내를 드리고요. 폴더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문헌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방법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에 저희 랩웍스에 플러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워드, 구글 독스, 한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제가 워드로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 한번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게 워드인지 한글인지 오늘 이제 제가 준비는 또 한글로도 했거든요. 채팅창 통해서 오늘 워드를 했으면 좋겠다, 한글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제 의견을 보여주시면 음, 두 개를 다 보여드리면 이게 오늘 조금 시간이 오바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조금 오고 있어서요. 오늘은 한글의 수요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워드 사용자분들은 제가 교육이 끝나고 녹화 영상 보내드릴 때 이제 녹화 영상 외에 교육 자료에 제가 또 워드 상세 사용 방법, 영상이 길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워드 사용 방법만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같이 공유 드릴 거고요. 한글 버전도 이제 간략하게 파일 여는 방법만 다르고 이제 워드나 한글이나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한글 사용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워드도 한번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안 돼서 설명을 못하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녹화 영상이랑 교육 자료 보내드릴 때 그 워드에 관련된 영상 이제 같이 포함해서 상세한 영상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랩웍스 계정 생성하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네, 랩웍스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기관에서 구독을 통해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소속해 계신 기관 도서관 사이트에 로그인 해주시고요. 메뉴에서 연구 지원 서비스, 참고 문헌 관리 혹은 이제 해외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있기도 합니다. 그 메뉴에 접속하시면 랩폭스가 있는데요.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레거시 랩폭스, 뉴 랩폭스가 있는데 뉴 랩폭스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은 뉴 랩폭스를 기준으로 진행하고요. 오늘도 뉴 랩폭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정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계정 생성 URL 바로가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넷플릭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제 계정 가입하기 뭐 이런 버튼을 찾으셔서
클릭하셔서 이제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학교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계정 생성 URL 바로 가기 이런 링크를 대부분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고,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이제 계정 생성하는 링크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계정 생성하기 URL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냥 사이트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계정이 없습니까? 여기서 계정 생성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시면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들어가셨을 때 기관 이메일 인증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를 한 번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메일 주소는 개인 이메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메뉴 설명드릴 때 내가 기관 이메일 사용했는데 나중에 개인 이메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관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계정 생성하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 사용하신 기관 이메일로 액티베이션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이메일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할 때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 이메일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활성화된 이메일인가 한번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메일 주소, 메일 지금 보시면은 제목이 어카운트 액티베이션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스팸 폴더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일을 여셔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계정 생성 및 활성화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실 때에는 계정이 이미 있는 분이니까 여기 페이지에서 또 이제 계정이 있는 자 로그인 혹은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초반에는 이제 프로필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이제 여러분들 성함 입력하는 뭐 이런 프로필 란이 있습니다. 간략한 양식 그걸 등록하시고 나면 네, 최종적으로 계정 생성이 완료된 거예요. 네, 간단하게 참고문헌 관리 도구가 어떤 쓰임이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문헌 관리 도구 여러분들 이제 이미 연구자로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좀 나는 참고문헌 관리 도구가 뭔지 자세히는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연구 논문 작성할 때, 학위 논문 작성할 때 참고문헌 네,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한 경우에는 본문 내에 이렇게 뭐 번호라거나 혹은 이렇게 각주라거나 뭐 철수와 영이, 연도 이렇게 이 부분은 이 논문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걸 본문 내 인용구 또 인텍스트 사이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논문이나 보고서 쓰고 말미에 이렇게 참고문헌의 리스트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간략하게 썼으니까 조금 더 세세한 정보를 써줍니다. 저자 정보, 출판 연도, 뭐 학술지 표제 뭐 이런 정보를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문헌을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예 이 인용구, 참고문헌 리스트 이렇게 양식을 해놓은 거를 제공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거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참고문헌에는 형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복사를 해오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저자, 뭐 출판연도, 뭐 논문 제목, 요거의 순서가 서로 다를 수가 있고요. 서식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작성하실 때 하나의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한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형식을 인용 스타일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주제 분야별로 서로 다른 인용 스타일을 사용해요. 뭐 영어 전공자는 MLA, 뭐 의생명 분야는 밴쿠버, 사회학이나 인문학 분야는 APA나 시카고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주제 분야별로 이게 다르군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른지 한번 가운데 예시에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만든 APA 스타일이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네, 사용되는 인용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출판 연도 이렇게 괄호 안에 기재를 하고요. 논문의 제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학술지의 제목, 전어로브 땡땡땡에 해당하는 학술지 표제라고도 부릅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데 얘는 또 이탈릭체로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권호 정보가 나오고요. 권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탈릭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밴쿠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의생명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인용 스타일이고요. 논문 제목이 나왔는데 APA랑 다르게 얘는 연도가 뒤에 나와요. 근데 또 출판 월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소들은 각 인용 스타일별로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논문 제목 다음에 얘는 학술지의 제목입니다. 학술지 표제라고 하고요. 근데 얘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얘는 이제 짧은 버전의 제목이에요. 어브리비에이션 타이틀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참고문헌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2단, 3단 이렇게 돼 있는 리스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이로 출판할 때는 그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문헌 이 리스트를 이제 다단으로 해서 조금 공간적인 거를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학술지도 공식적인 표제, 짧은 버전의 표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보시면 지금 얘는 점점 이렇게 찍고 저자명 사이에는 이렇게 쉼표를 찍었죠. 근데 요 기호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출판 연도, 출판 월이 나오고 이제 세미콜론으로 넣고 권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학술지 인용의 예시예요. 그리고 요 각각의 스타일들은 네, 버전이 또 있습니다. 뭐 7th 에디션, 5th 에디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학술지 한 줄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술지만 인용하지 않죠? 책도 인용하고요, 웹사이트도 인용하고요, 다양한 양식의 연구 저작물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 요소에 맞게 이 아이들의 순서 혹은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리고 각각의 스타일은 자기네 거기에 맞는 이제 순서랑 서식, 이렇게 이탈릭체 혹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러면 나 그냥 APA만 배우고 다른 건 안 배워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학, 인문학 분야 학자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학술지를 투고하게 됐어요. 연구자로서 학술지를 투고하게 됐는데 A 저널은 APA 양식을 사용하고요. B 저널은 시카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학술지 투고할 때 물론 한 저널에 바로 투고를 해서 얘가 게재 허가가 나면은 가장 좋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백업 저널, 두 번째 2순위 저널에 같이 투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순위 저널은 APA 사용하고 2순위 저널은 시카고를 사용해요. 그럼 같은 논문을 두고 여러분들은 참고문헌 양식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인용꼴을 그리고 참고문헌을 동시에 작성하는 거 자동으로 그리고 형식에 맞게 인용 스타일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도록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연구 저작물 작성하실 때 보다 효율적으로 참고문헌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혹시 헷갈리신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또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자, 그럼 연구자 입장에서 석박사 학위 논문을 받으시는 분들은 학위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시죠. 이 계획서 작성하실 때에도 참고문헌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참고문헌 리스트를 토대로 지금 연구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라고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또 연구자로서 학술지의 투고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자, 투고 규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학술지에 내 연구 논문을 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이제 투고라고 해요. 투고를 하면 이제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배정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학술지를 실어달라고 투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투고 규정이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투고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 학술지 홈페이지,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투고 규정 혹은 영어로 되어 있으면 Instruction for Author 이런 메뉴를 찾으시면 요 투고 규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투고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 전반적인 형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위 논문도 학위 논문 템플릿이 있죠? 학교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자, 학술지도 그렇게 달라요. 근데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이 참고문헌뿐만이 아니라 뭐 논문의 내용에 있어서 초록은 몇 자 이내. 네, 채팅창 통해서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셨다고 했는데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끝나실 때까지만 이제 이거 계속 듣고 계시면은 출석은 체크가 되고 있고요. 혹시 뭐 앞부분 놓친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교육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이랑 교육자료는 제가 교육이 끝나고 이메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셔서 앞부분에 놓친 내용은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학술지 투고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초록이 몇 자인지 여러분들 이제 표를 작성할 때 그 표 안에 법례가 있죠. 그리고 또 표의 정렬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규정을 하기도 해요. 법례를 쓸 때도 야, 법례의 순서가 있어. 별표 먼저 쓰고 십자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써 라는 그런 약속들도 다 투고 규정 안에 있어요. 참고문헌 스타일도 당연히 있겠죠. 형식을 정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이 전반적인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논문의 내용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조금 뭐 틀린 부분이 있어도 넘어가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투고 규정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도 안 지키고 이렇게 그냥 대충 투고를 하게 되면 데스크 리젝션이라는 걸 당합니다. 바로 거부. 자, 이제 투고 규정에 맞게 다시 작성해와. 혹은
뭐 우리 저널에 안 맞아, 뭐 이렇게 리젝션을 받겠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고 규정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투고 규정 안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문헌정보학회 관련된 학회지에 투고를 하실 때에는 APA 논문 작성법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래요. 근데 아까 에디션이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세븐스 에디션을 사용한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라고 있다는 거는 자, 줄기는 APA에서 시작해요. 두 번째, 버전은 세븐스 에디션을 사용해요. 세 번째, 자, 기준에 명시된 애들은 원래 있는 APA 세븐스 에디션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투고 규정의 하에 작성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자, APA 스타일을 찾는 거겠죠? APA 스타일 중에 세븐스 에디션을 찾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준이 좀 뭔가 소소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인용 스타일을 조금 편집을 해야겠죠. 그 틀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또 네, 레폭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폭스 메뉴에 보시면 참고문헌 생성에 출력 스타일 편집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출력 스타일 편집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븐스 에디션을 시작하는데 학술지에서 조금 다르게 명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 괄호인데 여기를 뭐 굵은 글씨로 해줬어요. 그럼 이제 소소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용 스타일을 찾을 때 네, 질문창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레폭스 회원 가입 시 그룹 코드를 적어야 회원 가입이 되는데 뭐라고 적어야 되나요? 이거는 학교 도서관에 물어보셔야 돼요. 기관 고유 코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안내는 소속해 계신 기관에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저 진행을 드릴게요. 자, APA 스타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인용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전어로브 땡땡땡 이렇게 검색해서 인용 스타일이 아예 레폭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손쉽게 그 전어 스타일 그냥 바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자동으로 참고 문헌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문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참고문헌 인용 스타일을 여러분들의 맞게, 토크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MS 워드에서 계속 9버전으로 연동이 됩니다. 신버전으로 연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워드에서 음, 지금 라이덴 사이트로 연결이 돼 있으신가요? 아, 저희 RCM이라는 게 있습니다. RCM 또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워드까지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한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워드에 관련된 녹화 영상은 제가 별도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RCM 설치를 했는데도 이제 9버전으로 연동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기술지원팀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메뉴에서 이제 기술지원팀에 연락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메뉴 설명하면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거나 뭐 내용이 너무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레폭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메뉴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메인 메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메뉴는 레퍼런스. 여러분들 아까 PDF 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PDF 파일로 업로드 할 때에는 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PDF에서 초록 정보, 저자 정보, 서지 정보 이런 내용들이 추출돼서 레퍼런스가 생성됩니다. 자, 추가에는 대체적으로 레퍼런스를 추가하는 내용들. 파일로 PDF 파일 할 때는 파일 업로드 기능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 레퍼런스 가져오기는 RIS 파일이라는 표준 포맷이 있어요. 혹은 이제 펀메드에서 검색하시는 의생명 보건학 전공자분들께서는 MBIB 파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RIS 파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새로운 레퍼런스 직접 입력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또 공유는 여러분들이 폴더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레폭스를 나는 사용하는데 나랑 같이 연구하는 분은 맨들레이를 사용해요. 하는 경우에 RIS 파일이 표준 포맷이라 그랬죠. 이 파일은 맨들레이에서도 엔드노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RIS 버전으로 형식으로 맞춰서 내보내기, 반출을 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형식으로 뭐 XML 파일 혹은 빕텍스도 또 이제 표준 포맷이에요.
레퍼런스에 관련된 표준 파일 포맷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할 때, 혹은 나는 엑셀로 자료를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탭으로 구분된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엑셀에서 탭으로 구분된 파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지 정보를 나는 레폭스에서 정리를 했지만 한 번 더 엑셀에서 표로 정리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레퍼런스 내보내기, 공유의 레퍼런스 내보내기, 탭으로 구분된 파일이라고 써 있는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문헌 생성에는 참고문헌 리스트를 간략하게 만들거나 또 아까 보신 출력 스타일 편집기, 학술지 투고 규정에 맞게 인용 스타일을 편집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끝에서 두 번째, 레폭스 도구에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폭스 도구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복을 찾는 기능, 그리고 레폭스 도구를 들어가시면 웹에서 여러분들 레퍼런스를 추출할 수 있는 Save to Reference 기능 설치하는 방법 나오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플러그인 기능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구글 독스 한글 버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워드, 구글 독스 한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포맷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채팅창에서 의견이 한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한글을 설명드릴 텐데 오늘 들어왔는데 나는 워드 사용하는데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교육 자료에 워드에 관련된 영상을 포함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한데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영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보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운영체제 버전과 이제 워드나 한글의 버전 여기 보시면 지금 한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 윈도우 10 운영체제용이고요. 한글 이 버전을 지원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설치하실 때 이 파일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하시고 나서 얘를 즐겨찾기 이런 식으로 시작 패널이라거나 도구 모음에 이렇게 즐겨찾기를 넣어 놓으시면 자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서 이 즐겨찾기나 시작 메뉴에 이렇게 시작 메뉴에 고정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제가 일정 앱을 우클릭을 해요. 그럼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 패널에 항상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웹폭스 플러그인 기능들 안내를 드렸어요. 워드, 구글 독스 한글 버전이 있는데 워드는 워드 파일에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한글은 별도의 설치 파일이 있고 이 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 운영체제랑 프로그램의 버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랩폭스 도구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최상단 메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언어 설정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성함을 클릭하시면 환경 설정 메뉴가 있어요. 이 환경 설정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 이메일이 아니라 나중에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로 변경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환경 설정 메뉴고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유튜브 메뉴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한글 설치용 파일은 맥용 한글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걸까요? 이 부분은 기술 지원팀에 한번 문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또 설명드리고 기술 지원팀에 연락하는 메뉴를 또 안내를 드릴게요. 자, 레폭스 아까 지금 여기 보셨습니다. 여기 끝에서 상단에 두 번째. 처음에 기관 메일로 입력하시고요. 나중에 환경 설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 성함, 여기 환경 설정 메뉴에서 지메일이나 네이버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요 유튜브 아이콘 얘기하고 있었죠. 유튜브 아이콘 클릭하시면 랩폭스 관련된 여러 가지 클립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사이고요. 여기 기본적인 영상들은 다 자막이 제공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있는 물음표 메뉴 클릭하시면 지식센터 메뉴가 있어요. 지식센터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랩폭스 사용하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프로덕트 도큐멘테이션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커서 갖다 대시면 이렇게 한국어가 다 있어요. 한국어 클릭하면 여기에 간략한 이런 소개들이 나오죠. 여기에 또 기술 지원 문서 모음 바로가기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그런 기술 지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 페이지를 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오늘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이 페이지를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네, 레프웍스 지원 문의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링크는 지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레프웍스 사용하시다가 기술적인 문의라거나 뭔가 오류 사항이 발생했어요. 아니면 뭐 맥 사용하시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문의 하실 때에는 네, 여기에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있는 정보에 이메일을 사용하시거나 레프웍스에서 바로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 물음표 클릭하시고 지원팀에 연락하기 클릭하시면 여기서 지원팀에 연락하는 케이스를 접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함, 이메일, 여러분들이 소속해 계신 그 학교, 그리고 여기 내용들은 다 그냥 한글로 작성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원팀에 한국인 직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한글로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목, 내용. 그래서 뭔가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메뉴예요. 물음표에서 지원팀에 연락하기 혹은 지금 공유해드린 링크 페이지를 바탕으로 메일이나 채팅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으로 오류가 난 부분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가이드라인 중에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 안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상 교육 자료, 이용 교육 자료, 또 이용 매뉴얼, 출력하실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간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징 레프웍스 이 부분은 다 지금 아까 보셨던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페이지 안에서 다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립가이드를 활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매뉴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왼편으로 와서 이 메뉴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드에서 자, 왼편에 모든 레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수집한 모든 레퍼런스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지금 펌메드랑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할 때 더 정교한 고급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펌메드 페이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NBI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차라리 여기서 그냥 추가 메뉴에서 레퍼런스 가져오기를 하시는 게 더 이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는 이제 여러분들 반입하신 레퍼런스, 가져온 레퍼런스들 이렇게 타임라인별로 나와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가져온 레퍼런스 어딨지? 요럴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 공유는 폴더에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더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내 폴더로 와서 폴더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오늘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거, 제가 지금 오늘은 메타버스로 검색을 할 거예요. 메타버스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폴더가 생성됩니다. 제가 폴더를 이미 생성해 놨고 여기다가 참고 문헌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문헌 수집을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고 처음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실 거는 내보내기 혹은 인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 여러분들 레프웍스 내보내기나 인용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와요. 그래서 팝업을 꼭 허용해 주셔야지 데이터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웹 브라우저에서 팝업 허용 메시지가 뜨면 꼭 허용을 해주세요. 자, 리스에서 내보내기. 프로캐스트, 저희 프로캐스트 히스토리컬 피리어디컬, 프로캐스트 센트럴, 보그 아카이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제공하거든요. 플랫폼이 동일합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 인용 버튼을 찾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팝업이 뜨고 여기서 레프웍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레프웍스로 내보내기, 인용, 영어로는 엑스포트, 사이트 버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리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자, 리스에서 한번 메타버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문을 보니까 AI 시대의 메타버스에 기반한 부동산 플랫폼 구축 방안,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죠. 부동산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보실 때 이런 정보들, 자, 제목 정보, 저자 정보, 발행기관, 학술 지명, 이런 정보를 서지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서지 정보가 특정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색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실 때 뭐 색인, 원문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초록 정보 보시죠? 공문 초록 정보 쭉 보고 나서 메타버스 스마트폰을 이은 IT 혁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잠시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다. 이 논문 괜찮은데 또 읽어보시고 레프웍스로 한번 내보내기를 해서 수집을 해놔야겠다.
내보내기 버튼 있죠? 내보내기 인용 기억하세요. 자, 랩폭스 팝업 창 뜬 거에서 랩폭스 선택하고요. 내보내기 누르겠습니다. 자, 버전 묻는 창이 떠요. 여러분은 New 랩폭스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 표시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시를 보여드려야 돼서 제가 이거 창을 그냥 켜놨어요. 자, 최신 버전의 랩폭스로 내보냅니다. 클릭할게요. 폴더 지정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메타버스 폴더 만들었으니까 메타버스 클릭하고 가져오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내보내기 버튼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자, 이 내용까지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또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내보내기 인용, 엑스포트 사이트를 활용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링크를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정한 학술지 페이지로 들어왔어요. 힌다이라는 퍼블리셔가 또 있습니다. 이 퍼블리셔에서 이제 출판한 학술지 논문이에요.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런 논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초록 정보 보고 쭉 정보도 보고 또 이제 사이테이션, 디멘션 데이터도 한번 보고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학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디멘션이라거나 알트메트릭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들은 인용 정보랑 이제 이 논문의 사회적 영향력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를 진행하시고 나서 학계에서 인용이 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연구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만약에 쓰이는 연구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연구의 파장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이런 디멘션이라거나 알트메트릭 스코어라는 도넛 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셔서 이 논문이 지금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뉴스, 뭐 블로그, 뭐 이런 매체에서 언급이 되면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트메트릭 이제 배치로 보여줍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요 논문 내가 지금 이 내용을 봤어요. 이건 1차적인 내용, 2차적인 내용, 이 논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혹은 요 관련된 분야를 언급하다가 이 논문을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도넛 배치라거나 혹은 이 디멘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좀 격가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참고문헌 관리 도구랑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이런 학술지 홈페이지 들어오셨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 내가 이 데이터를 랩폭스로 가져오려고 해요. 자, 뭔가 클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면 다운로드 사이테이션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RIS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일 사용하는 거 아까 잠시 메뉴 설명할 때 언급을 드렸죠. 자, 랩폭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랩폭스로 돌아와서 추가. 첫 번째, 메인에서 추가. 레퍼런스 가져오기. 두 번째.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RIS 파일을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 클릭을 하고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포맷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요. RIS 파일은 UTF-8로 골라주세요. 뭐 한글 논문 혹은 영어 논문인데 저자명이 터키어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데이터 가져올 때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UTF-8 포맷을 골라줍니다. 자, 가져오기를 누를게요. 그럼 다시 폴더 고르세요 나옵니다. 메타버스 폴더로 고르고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술지 보시다가 엑스포트 사이트는 없고 다운로드 사이테이션 혹은 사이테이션 누르니까 RIS 파일이라는 게 다운로드 받아졌어요. 이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런 게 있고요. 의생명 분야에서는 시냅스라는 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색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RIS 파일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가져올 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IS 파일 가져온 다음에 추가 메뉴에서 레퍼런스 가져오기를 통해서 가져왔고 형식은 RIS 파일 UTF-8 포맷을 골랐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그냥 일반 학술지에서 RIS 포맷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웹에서 자원을 수집할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 쓰고 나서 제가 뭐 CNN 검색을 했어요. CNN에서 나온 메타버스 기사들 이렇게 쭉 뜨죠. 제가 한번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뭐 도시 환경에 관련해서 메타버스 뭐 연계된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쭉 이 기사를 보다가 한번 이 기사를 내 논문에 인용하거나 내 조별 발표에 활용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수집을 하려고 해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도 아니고요. 학술지도 아니에요. 그럼 엑스퍼트 사이트도 없고 RIS 파일도 없어요. 그럼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 웹 문헌 추출하는 도구를 활용해야겠죠? 웹웍스로 돌아와서 웹웍스 도구, 웹웍스 도구 다시 클릭하시고요. 들어오면 Save to Reference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웹에서 레퍼런스를 추출하는 기능이에요. 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 도구 모음이 활성화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도구 모음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브라우저별로 달라요. 뭐 크롬을 사용하시는지 엣지를 사용하시는지 뭐 파이어폭스를 사용하거나 뭐 사파리를 사용하시는 그 종류에 따라서 즐겨찾기 도구 모음 활성화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세이브 투 레폭스 어디다 설치하는지만 알려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 도구 모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신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이브 투 레퍼스 설치하기 누른 다음에 이 버튼을 제가 기존에 있는 거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버튼 그대로 여기 바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니다. 그럼 즐겨찾기 도구 모음에 얘가 추가가 됐어요. 설치가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즐겨찾기 도구 모음을 활성화하고 랩벅스 도구에서 세이브 투 랩벅스 설치하기 클릭한 다음에 버튼을 떨궈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CNN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페이지 추출해야겠다. 세이브 투 랩벅스를 이제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사가 다 나왔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정보 중에 보니까 지금 CNN은 매체명이죠. 저자가 아니니까 지워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의 소소한 정보 수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수정을 해주시고요. URL 정보 알아서 다 들어가고요. 검색 일자 정보도 알아서 다 들어갑니다. 자, 검색 일자 정보가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웹 문헌을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 이 페이지가 나중에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 하나 들어와서 답변 드릴게요. 출석 체크가 따로 필요한 거예요. 출석 체크는 제가 지금 들어오셔서 이 접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50% 이상 들으신 분들은 다 출석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계속 잘 들으셨으면 별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별도로 퀴즈를 드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색 일자 설명하고 있었죠? 검색 일자 웹에서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실 때에는 검색 일자 정보를 꼭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왜 표기를 해야 되냐? 이 정보가 내일은 링크가 끊길 수가 있고요.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연구자분들은 논문을 보시다 보면 온라인으로 선 배포가 된 논문들이 있어요. 어헤드 오브 프린트, 얼리 액세스, 온라인 퍼스트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학술지는 이전에는 종이 출판이 최종 출판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고하고 나서 최종 출판까지 길게는 2년, 3년이 걸렸어요. 이 2년, 3년 동안 어딘가에 실리지 않으면 나는 연구를 사실 2년 전에 했는데 얘가 아직 인용이 안 된 거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내 연구 논문을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미리 배포를 하는 거를 어헤드 오브 프린트, 온라인 퍼스트, 얼리 액세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에는 AUP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먼저 배포되고 최종 출판 이전에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퍼스트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재해 줄 때 학술지 논문이라도 이거는 온라인 퍼스트 논문이다.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 논문이다 써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인용한 일자를 기준으로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조금 변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웹에서 정보를 활용할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Save to Reference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가져오기를 누르고요. 질문창에 지금 Save to Reference 즐겨찾기를 했는데 웹페이지 들어가서 누르면 우측에 창 생성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셨느냐도 다르고 조금 기술 지원팀 연락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자, 여기 물음표 아이콘 클릭하셔서 지원팀에 연락하기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지원팀에서 이제 웹브라우저 종류랑 이런 부분 적어주시면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네, 웹웍스 웹에서 자원 추출까지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방법, RIS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자, 웹사이트에서 세이브 투 웹웍스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자, 이제 폴더로 돌아가서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체크를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했죠. 그러니까 중복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개 한 개를 가져왔지만 여러분들 연구 데이터 가져올 때 뭐 10개, 20개, 100개 이렇게도 데이터를 반입하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요. 부가적인 기능은 랩폭스 도구, 중복 찾기. 네, 그런 다음에 삭제 누르면 두 가지가 있죠. 폴더에서만 삭제할 수도 있고요. 모든 레퍼런스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아예 다 삭제해 하고 Move to Trash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중복된 레퍼런스가 사라졌습니다. 1차적으로 중복을 거르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논문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논문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편에 패널이 뜨죠. 이 패널에서 연필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고 나서 자, 태그에 보시면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연구자 입장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이 논문이 만약에 SCI 논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SCI를 태그로 추가해 주세요. 그럼 다음번부터 뭘 할 수가 있느냐? 폴더별로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하다가 SCI 논문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태그 메뉴를 활용해서 SCI 이렇게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네, 화면이 까져 보여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네, 까져 보인다는 표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까져 보이는 건지 네,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져 보인다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깨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시도를 하시다가 본인의 컴퓨터에서 뭔가 화면 창이 깨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 창이요? 네, 그래서 수강증은 제가 이제 메일 주시고 별도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 또 크롬과 엣지 화면 둘 다 세이브 투 레폭스를 누르면 이게 만약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저도 키다 보면은 이제 로딩 중이라고 막 이렇게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치했다가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날 또 사용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작동을 안 해요 하시는 경우에는 기술지원팀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얘가 패널이 이렇게 로딩 중인 화면이 뜰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드리던 거 태그에다가 SCI 논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해주면 이 다음부터 태그에서 SCI 논문만 골라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소소한 팁입니다. 그리고 원문 파일은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에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들 안에서 여러분들 참고문헌 작성하면 리스트 작성했을 때 요 요소 중에 뭔가가 부족하면 이게 널값으로 돼서 뻥뻥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서지 정보의 각각 요소를 잘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구멍 난 부분은 없는지 요 내용 안에서 보충할 거 혹은 오타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책임입니다. 쭉 작성을 하고 나서 한 가지 또 더 이제 레퍼런스 추가하는 방법. 자, DOI라는 게 있어요. 10점 땡땡땡땡이라고 있는 거고요. 논문, 연구 저작물, 책 이런 데서 부여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이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새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추가 버튼에서 아까 수동으로 입력하는 애가 있었죠? 새로운 레퍼런스 직접 입력. 이렇게 보면은 DOI란이 지금 없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항목 추가. 네, 태그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가져올 때 주제어 태그가 바로 부여가 자동으로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SCI 논문을 고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SCI 태그를 추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스코프스 등재시면 또 스코프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DOI로 새로운 레퍼런스 추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 항목 추가 누르시면 네, DOI 필드 추가할 수가 있었고 제가 아까 복사해온 10점 땡땡땡땡 부분만 넣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고 자,
이제 번개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아까 보셨던 논문이 검색돼서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변경 승인을 누르면 아까 보셨던 논문 그대로 서지 정보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술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DOI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DOI 정보가 있죠. DOI.org 10점 땡땡땡땡이라고 써 있는 부분 중에서 10점 땡땡땡땡 부분만 가져오셔서 이제 DOI 필드 추가한 다음에 번개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짠 하고 레퍼런스가 추가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도 안내를 드렸어요. 자, 폴더 안에서 중복도 걸렀고요. 이 폴더 안에 있는 서지 정보 편집까지 끝났어요. 자, 모든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겠습니다. 가운데 참고문헌 생성.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이러면 짠 하고 벌써 리스트가 생성이 됐어요.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메일에 그대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공유하는 방법 1차. 자, 레퍼런스 리스트 만들었으니까 스타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용 스타일 지금 시카고 15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APA 들었으니까 APA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APA 검색하면 APA 다양한 버전이 나오죠. 이제 저번에 어제 또 질문 들어온 내용 중에 자, APA 다양한 양식이 있는데 그럼 저는 이 중에서 뭘 이용해야 되죠? 학술지 투고 규정이 나온 에디션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에디션 안에 여러 개가 또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그 학술지만의 APA 요 에디션이 또 있는지 여기 보시면 요 내용 중에 이렇게 뭐 특정 학술지 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버전의 베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뭐 10th 에디션을 사용한다 하는 경우에는 별표 클릭하셔서 즐겨찾기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MLA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MLA 자, 7th 에디션 즐겨찾기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제가 즐겨찾기에 추가한 내용은 드롭다운 목록 클릭하시면 즐겨찾는 스타일에 나옵니다. 자, MLA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MLA로 짠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롭다운 목록 클릭하시고 스타일 검색하셔서 자주 쓰는 스타일은 별표를 클릭하셔서 즐겨 찾는 스타일에 추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그때그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뒤로 가기를 또 해서 이제 리스트까지 만들었으니까 폴더로 여러분들 공유하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리스트 만들고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바로 공유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 폴더를 클릭하시면 여기 점 3개 아이콘이 뜹니다. 점 3개짜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폴더 공유가 있어요. 이 폴더 공유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레폭스 사용하지 않는 분, 공용 URL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레폭스 사용할 수 있거나 이미 계정이 있는 분, 공유할 이용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에디션이 대개 사용되는 투고 규정일까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기존의 에디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거는 투고 규정이랑 그리고 또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담당 지도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참고 문헌 투고 그런 거 부분은 네. 마저 설명드릴게요. 공용 URL 작성을 누르시면 URL 복사 제가 한번 링크를 공유 드려 볼까요?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거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냥 리스트 아니에요? 자,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패널로 앱스트랙 이런 정보가 다 나오죠. URL 정보도 나오고요. 아, 리스에서 가져왔구나. 네가 이런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별 과제 하실 때 아니면 간략하게 참고문헌 정보를 공유하실 때에는 이런 웹사이트 공용 URL 기능을 사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URL을 만드니까 여기에 사람 아이콘 생겼죠? 공유를 했기 때문에 얘가 폴더 앞에 사람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제가 URL 제거를 딱 눌러버리면 아이콘이 사라지죠?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다시 새로 고침해 볼게요. 접근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퍼런스 공유했다가 또 이 레퍼런스를 접근하는 거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삭제를 하니까. 불필요한 창을 조금 닫겠습니다. 공용 URL 작성 말씀드렸고요. 레폭스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두 번째, 레폭스 사용이 가능하거나 레폭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이용자에게는 메일 주소 입력하고 세미콜론 혹은 쉼표로 구분한 다음에
권한도 줄 수가 있어요. 볼 수만 있게, 메모를 남길 수 있게, 레퍼런스 같이 수정할 수 있게. 이거는 연구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단계 혹은 이제 조별 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자료 조사를 2명이서 같이 해요 하는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해서 공유하는 방법. 공유의 총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 참고문헌 리스트 만든 다음에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그냥 수동으로. 두 번째, 자, 레폭스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 공용 URL을 활용해서 자, 서지 정보까지 다 주는 것. 세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레폭스를 같이 사용하는 거겠죠. 레폭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 기관 사용자분들은 이메일 주소, 네, 권한까지 부여를 해서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그분의 메일 주소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각각 폴더별로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폴더 만들다 보면은 컴퓨터에도 폴더 만들다 보면 되게 많죠. 그래서 폴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언타이틀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언타이틀드 프로젝트 옆에 있는 이 체크 아이콘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폴더보다 상위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안에 또 폴더를 여러 개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새 프로젝트 작성해서 프로젝트를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가져올 때도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느 프로젝트에 있는 폴더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내용이 계속 나왔죠.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네, 조금 제 설명이 빨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레폭스 도구에 있던 플러그인 기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폭스 도구에 있던 자, 여기 창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한글로 설명을 드리고 네, 시간은 만약에 오버돼도 괜찮다 하시면 제가 조금 워드 설명도 드릴 텐데요. 자, 한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 설치 파일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설치한 파일 우클릭을 하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워드랑 한글이랑 다른 점 이제 파일을 열 때 차이가 있어요. 자, 워드는 그냥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나면 그 메뉴에 붙박이로 붙어 있어요.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열고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작성하시던 파일 연다고 해서 이렇게 RCM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RCM 한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한글 파일과 함께 이렇게 패널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빈 문서예요. 새 문서랑 항상 같이 열리거든요. 프로그램 구동 방식이 달라서 자,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던 논문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서를 가져올 때 RCM 한글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나서 시작 패널에 고정하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새 문서랑 함께 열렸을 때 파일에서 내가 작성하던 문서를 불러와야 된다. 자, 이제 구동 방식이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뉴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패널에서 줄 3개짜리 메뉴 클릭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레퍼런스 홈페이지 인용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이거 예시를 위해서 제가 잠시 다른 걸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번호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일단 얘로 업데이트를 할게요. 이렇게 인용 스타일을 변경하는 메뉴, 프로젝트, 아까 보셨던 프로젝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면 프로젝트 메뉴 이용해 주시고요. 문서 및 레퍼런스 메뉴는 여러분들이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새로 고침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참고 문헌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이제 인용구랑 참고 문헌 리스트가 같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리소스가 조금 많이 소요돼서 꺼져 있는데요. 저는 예시를 위해서 잠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성하시고 나서 얘를 켜주시면 돼요. 언어 설정, 아까 레폭스 페이지에서 봤던 지식센터, 도움말 메뉴, 그리고 기술지원팀에 연락하는 메뉴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패널에서 줄 3개짜리 메뉴였습니다. 제가 모든 레퍼런스에서 지금 폴더가 여러 개 있으니까 메타버스 폴더로 들어가서 인용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꼴을 넣고자 하는 부분에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공백을 좀 넣을게요.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이 패널로 돌아와서 인용 누르면 벌써 하나가 들어갔어요.
여기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 보니까 레퍼런스 리스트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두 개를 입력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 커서 놓고요. 논문을 두 개 고르겠습니다.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인용 삽입을 누르면 2번, 3번이 들어갔어요. 번호도 짠 2번, 3번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기존에 선택된 거 취소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이 논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총 4번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작성하시다가 요 인용구를 내용을 좀 날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용구도 같이 지워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거랑 레퍼런스 리스트에 있는 거 동시에 지우기 위해서는 커서를 갖다 대면 이제 얘가 패널에 인용 전체 삭제 버튼이 뜹니다. 자, 삭제를 누르면 자, 레퍼런스에 있던 4번 논문도 사라졌죠? 다시 4번 입력을 해볼게요. 4번. 그거는 제가 선택한 인용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URL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URL은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을 다시 넣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이 4번하고 같이 나온 요 앞에 내용이 앞에다가 조금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릴게요. 자, 4번인데 이 4번을 이제 내용을 옮기면은 인용구도 옮겨줘야겠죠? 제가 조금 앞에 공백이 없어서 추가를 얘를 한번 옮겨볼게요. 커서를 잡고 그냥 그대로 옮겨줍니다. 너무 붙여서 했더니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블록을 잡고 옮겨줬어요. 근데 얘는 아직 4번이죠. 자, 4번 논문 이렇게 나오는 애도 4번입니다. 제가 이거를 번호를 맞게 맞춰주기 위해서 줄 3개짜리 세로 고침 하면 2번으로 짠 됐어요.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 순서도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번호로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다른 인용 스타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인용 스타일에서 이번에 제가 MLA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MLA 업데이트 누르면 이제 이름 그리고 이름, 뭐 연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나온 거 뭐 내용이 뭐 이 부분은 좀 인용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다른 스타일로 또 바꿔볼까요? 인용 스타일 MLA 말고 APA로 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자, 엔드, 저자하고 연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인용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용 스타일 혹은 학위 논문 제출 양식 혹은 토구 규정에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번호 양식으로 1, 2, 3, 4 넣고 한 개 넣는 방법, 2개 인용구 삽입하는 방법,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 인용 스타일 변경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네, 번호 말고 지금 내용으로 삽입 가능한가요? 부분은 네, 이렇게 저자명, 연도 양식, 인용 스타일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URL 정보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이거는 인용 스타일에서 그렇게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고요. 제가 다른 인용 스타일 하니까 아까 같이 링크가 막 이렇게 많이 붙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인용 스타일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11시가 지금 됐는데요. 각주를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각주에 대한 설명도 한 번 더 하고 교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각주 사용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 파일 제가 다시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글 파일 열 때는 다 끄고 제가 다시 열겠습니다. RCM 다시 열고요. 파일에서 불러오기 해서 제가 기존에 있던 문서를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각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각주는요, 각주가 지원 가능한 스타일을 고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인용 스타일에 보시면 자, 노트 앤 비블리오그래피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이 각주가 가능한 형식이고요. 인용 스타일 이렇게 안 써 있어도 또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각주 형식 이렇게 뜨는 애들은 각주가 지원이 되는 인용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각주를 입력하시려면 각주가 지원되는 형식 인용 스타일을 고르셔야 돼요. 아까 제가 MLA를 골랐을 때도 각주 형식이 있었죠? 이런 부분은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주 형식으로 쓸 거니까 각주 형식을 체크해주고 업데이트를 할게요. 아직 입력을 안 했으니까 지금 업데이트되는 사항은 없겠죠? 그래서 자, 커서를 놓고 각주는 네, 아까 참고 문헌은 인용구랑 여기 상단에 인용구, 하단에 레퍼런스만 정리가 됐어요. 각주는 세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각주에는 자, 입력을 누르고요. 여러분들 각주 누르면 각주가 입력이 되죠. 여기에 있는 각주의 번호, 아래에 있는 각주 구, 또 맨 마지막에 참고 문헌 리스트 총 3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각주 영역에다가 커서를 두셔야 됩니다. 커서는 여기 본문이 아니라 각주 넣을 때는 각주 영역에서 넣어줘야 돼요. 각주 영역에 커서를 놓고 이 논문 인용 이러면 아까는 인용구 다음에 바로 참고문헌 리스트 이렇게 떴죠. 근데 각주는 아까 얘를 키겠습니다. 세 가지가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각주 번호, 마지막에 참고문헌 리스트, 그리고 각주 영역에 있는 인용구 세 가지가 정리가 되죠. 아까 보셨던 네, 그냥 일반적인 인용구 양식은 2개였고요. 각주는 입력할 때 각주 영역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각주 내용까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글 RCM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드 사용자분들 오늘 들어왔는데 조금 서운하시잖아요. 워드는 설치 방법만 바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워드 파일 제가 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바됐죠, 여러분들. 이제 귀중한 시간인데 제가 조금 오바해서 또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또 이걸 1시간 20분짜리로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워드 파일 여시고요. 이제 워드 2016 이상 버전에서 RCM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삽입, 상단의 삽입 메뉴, 추가 기능 가져오기 가운데에서 추가 기능 가져오기. 스토어 메뉴에서 REFWORKS 하고 나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추가를 누르면 몇 초 있다가 이렇게 RCM이 생겨요. 자, 아까 라이렌 사이트 쓰셔가지고 RCM 설치하는 방법도 안내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또 RCM 설치하는 방법은 아까 삽입, 추가 기능 가져오기, 레폭스 검색한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RCM이 짠 생겼습니다. 이러면 이 다음부터는 한글은 항상 그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문서를 불러와야 되는데 워드는 설치하면 그게 끝이에요.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옆에 패널이 딱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얘를 키고 문서를 불러오실 필요가 없어요. 좀 이제 레폭스 만든 게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한글 파일에서 구동하는 방식이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제 참고문헌 관리 도구 보시면 보통은 이제 워드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한글은 잘 지원을 안 해요. 그래도 레폭스는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바 패널이 뜨면 아까와 같이 구조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사용하셨던 안내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또 뭐 각주도 네, 뭐 참조 메뉴 이런 데서 각주 삽입하고 또 각주 스타일 고른 다음에 입력하시면 돼요. 또 워드 버전은 네, 한글보다 사용하시기가 조금 더 간단한 점이 있어요. 설치 방법 이렇게 쭉 안내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전달을 드렸고요. 네, 오늘 배운 내용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처음으로 왔어요. 여러분하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제가 또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참고문헌 관리 도구 어떤 도구고, 또 레폭스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과 기능 안내를 드렸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레폭스 계정, 네, 문헌을 수집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어요. 참고문헌 스타일도 바꿔봤고요. 자료 공유하는 방법, 공용 URL, 폴더 공유 안내를 드렸고, RCM 플러그인, 워드랑 한글 설치 방법 안내 드렸고, 한글은 디테일한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워드 버전 RCM은 이제 영상을 제가 교육이 끝나고 나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교육 자료랑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요 내용들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용 안내 페이지 이런 내용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은 여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용 교육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training@proquest.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방에 남아서 계속 질문을 조금 해주시고요. 네, 아닌 경우에는 지금 교육 이제 종료할 테니까요. 네, 퇴장하셔도 됩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되게 긴 시간 동안